자, 산화환원에 이어서 산과 염기, 그 다음에 삼강은 중화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토요일날 진도 나간 게 산염기하고 중화반응 두 개 나갔거든요. 산염기 먼저 녹화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산과 염기에서 산의 정의부터 보십시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를 한 사람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을 다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물에 일단 녹아야 됩니다. 그 다음 수소이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산에는. 그죠? 이렇게 일단 물에 녹아야 되고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등이 있고요. 자, 이러한 산들은 물에 들어가면 잘 이온화가 됩니다. 잘 녹아요. 산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기타 음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하고요. 자, 밑에 염산이라는 놈이 수소이온 한 개하고 Cl-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된 화학 반응식입니다. 염산 하나가 한 분자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한 개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일가산이라고 합니다. 일가산. 근데 바로 밑에 있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요, H2SO4 한 분자를 물에 이온화시키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나옵니다. SO4는 E- 이가 이온이고요. 자, H 플러스가 두 개 나오죠. 두 개. H2SO4니까 수소이온이 두 개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가산이라고 합니다. 이가산. 자, 산은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놓느냐 가지고 일가산, 이가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식초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요. 물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옵니다. 자, 수소이온 한 개 나오고 나머지 아세트산 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이건 뭐 일가산이겠죠. 자, 황산, 염산이나 황산 요 두 개는 강한 산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산 포함해서 요 세 개네요. 네. 강산은 요 세 개 외워두세요. 질산, 염산, 황산. 아세트산은 약산입니다. 네, 요놈은 식초의 원료죠. 식초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자, 요런 산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신맛이 나고요. 물에 녹아 이온이 잘 되므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해질이라고 표현하네요. 산은 전해질이다. 자,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동그라미 잘 쳐 놓으셔야 돼요. 수소 기체. 모든 금속이 그런 건 아니고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금속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산과 금속의 반응. 묽은산은 마그네슘, 철 등의 금속과는 잘 반응하는데 금이나 은 등과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몇 가지 더 있죠. 금, 은, 순, 백금, 구리 이런 것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탄산 칼슘하고 반응하면 CO2 기체 나옵니다. 자, 기체 발생하는 거 두 가지는 배웠죠. 수소 기체 금속하고 만나면, 탄산 칼슘하고 만나면 CO2 기체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킨다. 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이 붉게.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의 경우는 색깔이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네요. 산성에서는 무색입니다. 무색.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입니다.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네요. 질산 칼륨 수용액이니까요. 예, K 플러스 하고요. NO3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어 있는 용액입니다. 여기에 염산을 적셨답니다. 예, HCl 묽은 염산은 수용액을 뜻하니까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자,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이온이 끌려갑니다. 네, 이쪽으로 K 플러스 끌려가고요. H 플러스 끌려갑니다. 플러스 극으로는 Cl 마이너스 끌려가고요. NO3 마이너스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갑니다. 자, 이 중에 색 변화를 일으키는 건 누구다? 요 H 플러스다. 요 H 플러스에 의해서 이쪽이 색깔이 변합니다. 푸른색이 뭘로? 붉게 변합니다. 이쪽만 붉게 변하죠. 자, 끌려가는 이온들 각각의 종류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수소 이온만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동하는 이온들을 다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그 중에 색깔 변화 일으키는 거는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어떤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산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시큼한 것들이에요. 네, 시큼한 것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고, 뭐 해열제나 진통제를 이용하는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스피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염기의 정의도 똑같아요. 예, 일단 물에 녹아야 됩니다. 물에 녹여봐서 수산화이온이 방출되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를 내렸죠. 똑같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네요.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OH가 다 보이시죠? 네, 방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그런 OH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기에 들어가네요. 자, 암모니아 같은 놈은요. 예. 암모니아와 물이 반응을 하면 이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NH4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OH 마이너스 이온이 남습니다. 뭐 자기는 없지만 물에 의해 물과 반응하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수용액 자체가 염기성을 띱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염기들도 당연히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고요. 당연히 전기 잘 통합니다. 전해질 물질이고요. 수산화 나트륨 OH-1개 나옵니다. 일가 염기. 수산화 칼륨도 마찬가지고요. 수산화 칼슘은 OH-가 2개 나오죠. 2개. 요거는 이가 염기. 이렇게 다르고요. NaOH나 KOH, CaOH2 이 전부 다 강한 염기가 되겠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약한 염기가 되겠네요. 자, 어떻게 이온화 되는지, 누가 강이고 누가 약인지 이런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부르는데 OH-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쓴맛이 난데요. 뭐 먹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고요. 쓴맛이 난답니다. 전기가 당연히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 발생하는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는다. 기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그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미끌거리,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린답니다. 자, 그래서 비누가요 염기성이죠. 뭐 요즘은 중성 비누도 있어요. 비누가 염기성인데 비누로 단백질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섬유 세탁하지 마세요. 동물성 섬유의 털들을 녹입니다. 털에 있는 단백질 성질을. 자, 색깔 변화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거꾸로 푸르게, 아까 산성과 반대고요. 그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붉은 색깔 적색으로 변했나요? 아까 산성에서는 이거 무색이었죠. 염기성에서는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다르게 뭐 줄여서 PP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PP 용액의 경우에 붉게 변화시키네요.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이동이죠.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요거 수용액이니까 질산칼륨 K 플러스와 NO3- 이온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C를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OH-가 잔뜩 있겠죠. 자, 마이너스 극으로 양이온들이 이동합니다. 플러스 극으로 음이온들이 이동합니다. 이 중에 이제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누구다? 네, 바로 요 자식이 되겠죠. OH-. 네, 요것 때문에 붉은색 리트머스가 뭐로 푸르게 색깔이 변한다. 이쪽이 푸른 색깔로 변합니다. 이렇게. 역시 이온에 이동하는 종류, 그 다음에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누구 때문인지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뭐 염기성 물질들, 비누, 세정제, 제산제, 치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성 물질이고요. 제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속쓰리면 먹는 건데 위산이 강산이거든요. 자, 그거를 이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중화를 시키는데 위산이 강하다고 해서 제산제도 강한 염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꼴까닥해요. 요거는 약한 염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뭐 치약에 있는 불소 성분도 약한 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약 좀 볼까요? 문제 뭐 잘 풀어보시고 아리송어가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수업 중에. 자, 지시약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쓰는 지시약은 뭐 네 가지밖에 안 나올 것 같네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요거 PP 용액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MO, BTB 용액, 이 네 가지인데요. 액성마다 변화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 색깔이 붉은 색깔로 산성에서, 원래 붉은 색깔이면 변화 없을 거고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중성은 아무런 변화 없고 염기성은 그 반대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헷갈리니까 잘 하나만 정확히 외워두셔요. 자, PP 용액은 무무적, 요거 외워두시는 거죠. 염기성에서 적색, 누가 PP가.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적색, 요거를 외우시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황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BTB는 전부 다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노란색, 녹색, 파란색, 노녹청, 노노파, 어쨌든 잘 본인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지시약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천연 지시약도 있다는데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양배추 정도만 알아두셔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요, 산성에서 붉은 색깔 계열의 색깔을 띈답니다. 산성, 사이다 탄산이니까 산성. 자, 산성에서 양배추 지시약은 붉은 색깔을 나타내네요. 그거 정도만. 이건 뭐 저도 잘 몰라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pH입니다.
자,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pH는 P는 소문자, 뒤에 있는 H는 대문자, 대문자 H가 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0에서 14까지의 값을 나타내요. 시험 문제는 1에서 14다라고 잘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 pH는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대요.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pH가 클수록 염기성. 네. 자, 적어 드릴게요. 여기가 pH고 요게 수소 이온의 농도라고 할게요. 요게 농도야, 농도 표시야. pH가 0에서 14라고 하는데 뭐 얘만 몇 가지만 들어볼게. 8이 있고 pH가 8이 있고 7이 있고 6이 있고 5가 있다고 할게요. pH의 7의 의미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8이면 10의 마이너스 8승, 6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 5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요게 7이 pH 7이 중성이거든요. 얘가 기준이에요. 7에서 6으로 마이너스 1 줄었어요. pH가 1 줄면 요거 보셔요.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6승. 어머나, 숫자는 1 줄었지만 농도 자체는 10배가 증가했네요. 10배. 7에서 5로 숫자 2개 줄었죠. 농도는 몇 배가 커져요? 100배가 커집니다. 100배. 100배. 자, 그래서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진다.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산성이 강할수록 숫자가 낮다. 자, 우리 주변의 pH는 뭐 중류수가 기준인데요. 중류수는 순수한물입니다. 순수한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물. 우리가 먹는 물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완전한 순수한물. 요게 기준이고, 요쪽이 염기성, 요쪽이 염기성. 그죠? 요쪽이 산성이 되겠습니다. 뭐 우유 같은 경우도 6.5 약한 산성을 띠고 있군요. 쭉 보시면 되고요. 자, pH 측정은 pH 숫자가 얼마인지는 지시약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시약은 색깔 변화 이용해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H가 정확히 얼마인지 측정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pH 시험지나 pH 측정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이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는 이라고 나와서, 이산화탄소는 생명체 호흡이나 화석 연료의 연소, 화산 분출, 산불 등으로 발생을 하는데 바닷물에 녹아서 해양을 산성화시킨다. 기본적으로 CO2는 약산성을 띱니다. 약산성. 그래서 대기 중에 아시다시피 대기 중에 약 0.03% 정도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녹여서 내린다고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내리는 빗물이 pH가 약 5.4 정도 돼요. 약산성이라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내리는 빗물이 약한 산성을 떼요. 자, 요거는 산성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산성비라고 그러면 5.4보다도 훨씬 낮아야 돼요. 자, 어쨌든 대기 중에 있는 CO2 때문에 정상적인 빗물도 약산성을 띈단 말이야. 근데 CO2가 많아지면서 많은 경우에는 바다로 이게 많이 녹아 들어가요. 바다로 녹아 들어가서 바닷물을 산성화시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CO2 양이 많아지죠. 그럼 CO2는 바닷물에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서 물과 만나요. 물과 만나면 이렇게 H2CO3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우리 앞에서 배우신 약산으로 분류가 되는 물질이죠. 예, 탄산은 산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물에 들어가면 수소이온을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방출된 수소이온이 뭔 짓을 하느냐. 요거 5번에 있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 있죠. 산호나 조개류의 껍질 생성을 방해한답니다. 저 산성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CO2가 지구 온난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네요. 해양 산성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CO2 양이 많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4번부터 7번도 쭉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을 보시면은요, 산염기 뭐 성질을 파악하는 실험인가요? 여러 가지 홈판에다가 여러 가지 용액을 쭉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가로줄에는 푸른색 리트머스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봐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자. 액성이 뭔지 파악하려고 하나 봐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액성을 파악하고요. 요 물질들의 액성을 파악하고요.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전해질이냐 전해질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 리본을 넣는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있는지, 요게 발생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죠. 산이면은 발생할 거고, 염기면 발생하지 않을 거고. 달걀 껍데기를 넣어본다. 요거는 CO2 발생하는 실험이네요. CO2 발생하면 산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염기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요 물질들의 실험 결과가 쭉 남아 있네요. 보니까 염산, 식초, 레몬즙 같은 경우는 산성 물질이 되는 거고, 분류 과정을 실험을 해보니 수산화나트륨, 비눗물, 세정제 같은 경우는 염기성 물질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실험 해석도 읽어보세요. 자, 확인 문제까지만 같이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 OX 문제인가 보죠. 산과 염기는 모두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둘 다 전해질입니다. 식초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각각 붉은색 리트머스를 대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 변화가 같다. 식초는 산성,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 그러니까 보면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붉은색이 푸르게, 염기성에서는 푸르게 변해요. 예를 들면 청색으로 변한다. 염기성. 산성은 변화가 없고요. X. 염기성만 푸르게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비눗물 염기성. 염기성. 염기에 마그네슘 금속을 넣으면 기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산 산이고요. 식초 둘 다 산성이네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같다. H 플러스 얘기하는 거네요. 자, 요 물질, 미지의 물질을 이용한 실험 결과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요런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하겠죠.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시키면 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 나오겠구나. 달걀 껍데기 반응하면 또 기체가 나오네. CO2 기체 얘기하는구나. 이 자료는 전부 다 산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보기에서 골라보시죠. 식초 산성, 비눗물 염기성, 레몬즙 산성, 유리세정제 염기성, 물구낭산 산성, 하수구 세정제 염기성.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가지 물질인가 봐요. A, B, C, D가 뭐냐. 산, 염산, 식초. 요것도 산, 수산나트륨, 염기. 비눗물, 염기. 산 2개, 염기 2개네요. A 보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어머나. A는 염기성. B를 보자. 푸른 색깔이 변화가 없었대. 틀렸다. 미안해. A는 푸른색이 붉은색이니까 산성 물질이죠. 쏘리. B는요, 푸른 색깔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면 염기성인가 보죠? C도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요거 산성. 나머지 D가 염기성이겠네. 그죠? 자, PP 용액의 색깔 변화. PP 용액은 염기성에서만 붉게 변해요. 염기성에서만 붉게. 여기도 붉은 색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산칼슘과의 반응. 산성에서만 반응하죠. CO2 기체 발생. 변화 없고 산성이니까 여기도 기체 발생. 자, 이렇게 하고 옳은 거 골라보자. A 산성에는 H 플러스 들어있고요. B 염기성 물질.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BTB는 색깔 변화가 노녹 청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그래서 노란색 아니네요. 기역은 붉은 색깔. 부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미안합니다. 무색이 붉은색. PP 용액이군요. 요게 맞네요. 니은은 기체입니다. 기체 발생이고요. A부터 D에 금속 리본을 넣으면 모두 기체가 발생한다. 아니요. A하고 C만 기체가 발생하겠죠. 자, 여기까지 좀 뭐 빠르게 봤어요. 본문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내신 탄탄 문제 먼저 좀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쭉 풀어주시고 1등급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인데요. 요거는 다시 용량이 커지면 발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화 반응은 다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